지금 일본 유튜브에 엄청난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딱 2년 전인 2024년 6월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국 유튜브에 엄청난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유튜브와 손을 잡았습니다. 영상 안에서 쿠팡 상품을 바로 태그하고 시청자가 구매하면 크리에이터에게 수수료가 들어오는 구조, 바로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약 2년이 지난 2026년 2월 19일, 이번엔 일본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최대 쇼핑몰 라쿠텐이 구글과 공식 제휴를 맺고 일본 최초의 유튜브 쇼핑 제휴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국의 쿠팡 파트너스가 일본에서는 라쿠텐으로 시작된 겁니다. 구조도 방식도 수익 모델도 완전히 같습니다. 2년 전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일찍 시작한 분들이 지금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2024년 6월 쿠팡이 유튜브 쇼핑 제휴의 국내 1호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쿠팡 상품을 영상에 태그하고 시청자가 그 태그를 클릭해서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2026년 2월 라쿠텐이 일본 1호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라쿠텐 상품을 영상에 태그하고 시청자가 구매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플랫폼만 다를 뿐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방식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라쿠텐은 일본 내 수억 개의 상품을 보유한 플랫폼입니다. 가전, 식품, 패션, 뷰티, 생활용품까지 어떤 주제의 채널이든 연결할 상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라쿠텐은 이미 오랜 기간 자체 제휴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운영해온 회사입니다. 유튜브와의 연동은 그 생태계를 한 단계 확장한 것으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 파이프라인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한번 사두면 계속 가치가 쌓이고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올린 영상은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조회수를 만들고 광고 수익을 내고 이제는 쇼핑 수수료까지 발생시킵니다. 특히 일본 채널은 이 자산 가치가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일본 유튜브 쇼핑 시장은 막 열린 상태입니다. 한국이 쿠팡 파트너스를 2년 동안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수익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2년간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채널의 역사, 영상의 축적, 구독자와의 신뢰, 이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한 채널과 1년 뒤에 시작한 채널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일본 채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AI 덕분에 일본어를 몰라도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쟁자가 아직 적습니다. 한국이 2024년에 누렸던 선점 효과를 일본에서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쿠팡 파트너스가 시작된 직후 빠르게 채널을 키운 크리에이터들이 현재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진입 난이도는 올라가고 수익은 분산됩니다. 일본 라쿠텐 제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 유튜브 쇼핑 시장의 파이는 매우 크고 경쟁자는 아직 적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기준입니다. 둘째, 쇼핑 제휴 참여 기준은 구독자 1000명입니다. 기존에는 5000명이었지만 기준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수익화 조건을 갖춘 채널이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채널 거점이 일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아동 채널, 음악 채널은 제외됩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한국에서 2024년 6월 쿠팡 파트너스로 시작된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이 2026년 2월 라쿠텐으로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2년의 시차입니다. 일본 유튜브 채널은 만들수록 가치가 쌓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CPM이 한국의 3.7배, 쇼핑 수수료가 더해지는 이중 수익 구조, 그리고 아직 경쟁이 적은 초기 시장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자산이 됩니다. 1년 뒤에 그때 시작할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 유튜브 관련 최신 소식과 수익화 전략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첫 번째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전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일본 유튜브. 서울에서 콘텐츠를 전공했다. 저작권 석사를 받았다. 사학과 박사를 공부했다. 공부한 주제가 한일 관계사였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 작업물을 남기기로 했다. 콘텐츠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가 전망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50대가 되니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마침 부르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텍스트만 있으면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때까지는 AI를 사용해보지 않았다. 책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공간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 영상은 작업하기 쉬웠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연구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뜻이 컸다. 하루 종일 원고를 만들었다. 오타를 체크해서 부르로 편집했다. 일본어 편집은 기록이 남길 바랐다. 연구 자료로 쓰일 것을 기대했다. 한국과 일본 버전으로 만들었다. 일본 독자가 많이 늘었다. 구글 번역 수준이라 간신히 알아들을 정도였다. 성우는 기계적으로 발음했다. 부르 자동 이미지는 글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 구독자가 늘었다. 수익 창출까지 성공했다. 지금은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편집도 캡컷과 부르를 골라서 쓴다. 번역은 일본 현지에서도 통할 수준이다. 성우 발음도 개선됐다. 역사적 관심으로 시작한 영상 작업이 수익 창출도 되니 일거양득이었다. 구독자와의 대화는 흥미진진했다. 2년쯤 지나니 한국과 일본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됐다. 그런데 요즘 한국 유튜브는 변화가 심하다. 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시니어 사연으로 시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다 쇼츠로 넘어갔다. 이제는 북한 사연과 일본 유튜브가 대세가 됐다. 격세지감이다. 유튜브 이미지도 자동 이미지보다 다른 툴로 만들어 쓰는 분위기다. 일본 유튜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이다.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다. 그중 유튜브 이용 인구는 7,800만 명에 이른다.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유튜브는 한번 보게 되면 계속 시청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다. 유튜브 콘텐츠는 한국가에 머물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시청자를 찾아간다. AI 발전은 유튜브 국경을 사라지게 했다. 한국과 일본 인구를 더하면 1억 8천만 명이다. 일본 유튜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무려 2억 명 비즈니스 시장이 열리는 것과 같다. 가까운 지인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틈틈이 알려주던 교육이 입소문을 탔다. 매월 5명의 일본 유튜브를 양성하는 교육이 됐다. 배우는 사람은 5명 이내로 고정시켜 두었다. 5명이 넘으면 교육 효과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프라인 교육에 힘쓰고 있다. 매주 한 차례씩 6번을 교육한다. 일본 유튜브 채널 수익화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일본 유튜브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2025년 한 해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시끄러웠다. 2012년 한미 FTA 무관세 시스템이 발효됐다. 겨우 10년이 넘었는데 관세가 15% 이상이 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튜브 콘텐츠 해외 진출을 적극 진흥한다. 관세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AI 일본 유튜브는 40,
50대도 성실하게 배우면 정기 소득이 어렵지 않다. 누구나 꿈꾸는 인쇄 수입이 유튜브로 가능해진 것이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AI 일본 유튜브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된 이메일로 신청하면 무료로 전자책도 드릴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5강에서는 AI로 컨텐츠 아이디어를 무한대로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했죠? 시장 분석도 하고 전략도 세웠습니다. 수익화 구조도 배웠고요. 근데 이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남았습니다. 대체 뭘 만들어야 하는 거야?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일본 시장은 모르겠고 만자짜리 대본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아이디어는 금방 바닥날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AI 활용하면서 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면 일본 트렌드 분석이 10분 만에 나와요. 한 달치 컨텐츠 아이디어도 30분이면 뽑아낼 수 있고요. 오늘 강의 끝나면요. 평생 아이디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전 방식이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일본 유튜브 들어갑니다. 인기 영상 하나하나 다 봐요. 댓글도 읽고 어떤 게 반응 좋은지 분석하고 엑셀에 정리하고. 이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일본 유튜브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감성 스토리 주제 10개 뽑아줘. 이게 끝이에요. 10분이면 완벽한 리서치 보고서가 나옵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보고서 보면요. AI 쓰면 기획 시간이 87% 줄어든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디어 다양성은 오히려 3.2배 늘어난대요. 더 빠를 뿐 아니라 더 창의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냥 대충 물어보면 대충 답변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냥 일본 유튜브 트렌드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AI가 뭐라고 할까요? 일본에서는 감성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시니어층이 많이 봅니다. 이 정도 나옵니다. 뻔하죠. 별로 쓸모없어요. 이제 제대로 물어보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일본 유튜브 시장 전문 분석가입니다. 다음 조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분석 대상은 이렇게 정합니다. 일본 유튜브 감성 스토리 채널, 구독자 10만 명 이상, 최근 3개월 업로드 영상. 분석 항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탑10. 둘째, 평균 조회수 높은 스토리 구조. 셋째, 댓글에서 자주 나오는 감정 키워드. 넷째, 시니어층 반응 좋은 콘텐츠 특징. 다섯째, 한국 콘텐츠 응용 가능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가합니다. 각 항목마다 구체적 예시와 바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5개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완전히 다른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주제별로 분류하고 성공 요인 분석하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다 제시해요. 제가 실제로 이 방법 써봤어요. AI가 뭘 추천했냐면요. 전쟁 후 재회한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더니요. 일본에서 조회수 120만에 나왔어요. 댓글 3,800개 달렸고요. AI 분석이 정확했던 거죠. 이게 바로 구체적인 프롬프트의 힘입니다. 이제 더 고급 기술 들어갑니다. AI에게 일본 감성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범용 모델이에요. 일본 감성을 자동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일본 감성 스토리 전문가입니다. 다음 예시들을 학습하고 같은 스타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식 감성 표현 예시를 보여줍니다. 한국식으로는요. 그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쓰죠. 일본식으로는요. 그의 손이 작게 떨렸다. 이렇게 씁니다. 느낌 다르죠?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 볼까요? 한국식 그녀는 슬펐다. 일본식 그녀의 눈이 조용히 촉촉해져 있었다. 또 하나 줘요. 한국식 모두가 감동했다. 일본식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다. 이제 느낌 오시죠? 일본은 간접적 표현을 선호합니다. 분위기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프닝도 다릅니다. 일본식 오프닝은 이렇게 시작해요. 조용히 시작된 하루였다. 그는 그때 아직 몰랐다. 잔잔하게 들어가죠? 마무리도 보시죠. 일본식 마무리는 이렇게 끝냅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이 찾아왔다. 그녀의 마음에 작은 빛이 켜졌다.
여원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예시들을 AI에게 먼저 학습시킨 다음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타일을 완벽히 학습했다면 다음 주제로 만자 대본을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 주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먼저 학습시키면요. AI가 일본 감성을 완벽히 이해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데이터 보시죠. 학습 전 대본으로 만든 영상 20개, 평균 시청 지속률 42%. 학습 후 대본으로 만든 영상 20개, 평균 시청 지속률 61%. 무려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일본 시청자가 느끼는 거예요. 이 채널은 나를 이해한다. 내 감성을 아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이야기할게요. 일본에서 지금 뜨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뭘 제일 중요하게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제목, 설명, 태그에 적절한 키워드 들어가면 노출률이 확 올라가요. 유튜브 SEO 연구 결과 보면요. 적절한 키워드 쓴 영상은 안 쓴 영상보다 초기 노출률이 4.7배 높습니다. 4.7배예요. 같은 영상인데 키워드만 잘 넣으면 4.7배 더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럼 일본 트렌드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일본 유튜브 SEO 전문가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별로 현재 인기 선책 키워드 10개씩 제시해 주세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정합니다. 감성 스토리, 시니어 건강, 가족 관계, 인생 교훈, 역사 이야기. 그리고 키워드마다 이것도 요청하세요. 일본어로 표기, 월 평균 검색량, 경쟁 강도는 상, 중, 하로 표시. 그 키워드로 성공한 영상 예시도 알려주세요. 이거는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이 만든 AI라서 구글 검색 데이터랑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거든요.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미나이가 추천한 키워드 중에 진세이늪 코카이, 인생의 후회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거 제목에 넣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업로드하고 3일 만에 조회수 45만에 나왔어요. 키워드 하나로요. 이게 바로 키워드의 힘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 쓰면 리서치 시간 87% 감소하고 아이디어는 3.2배 증가합니다. 더 빠르고 더 창의적이에요. 둘째,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트렌드 분석하면 실제 성공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셋째, AI에게 일본 감성 예시를 학습시키면 시청 지속률이 19%포인트 올라갑니다. 일본 시청자가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넷째, 키워드 리서치로 초기 노출률을 4.7배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키워드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오늘 배운 프롬프트 3개 꼭 저장하세요. 트렌드 분석 프롬프트, 일본 감성 학습 프롬프트, 키워드 추출 프롬프트. 이 3개만 있으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자산이에요. 다음 6강에서는 채널 브랜딩 전략을 다룹니다. 일본 시청자가 구독 버튼 누르게 만드는 채널명은 어떻게 만드는지, 로고는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채널 설명은 어떻게 쓰는지, AI로 전부 자동 생성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강에서는 AI가 가져온 영상 제작 혁명,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데이터와 구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편집도 못하는데 AI 시대에 유튜브가 가능할까요? 일본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2025년 지금 일본 유튜브는 가장 큰 기회이자 블루오션입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를 보시죠. 일본 총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중 유튜브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7,800만 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본 국민의 65%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50대에서 70대, 시니어층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감성 문화가 더해지면서 감성 컨텐츠, 명언 컨텐츠, 사연 컨텐츠, 고독을 다루는 컨텐츠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면서 컨텐츠의 경쟁 강도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AI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한 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대본 쓰고, 이미지 찾고, 음성 녹음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업로드까지 하루가 꼬박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가 이 흐름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현재 AI 기반 영상 제작 흐름을 보시면요. 대본은 챗GPT나 클로드가 작성해주고, 이미지는 이미지FX나 미드저니가 생성하고, 음성은 브루나 코에폰트가 만들어주고, 편집은 캡컷이 알아서 해주고, 업로드는 자동 스케줄링으로 끝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분짜리 롱폼 영상을 30분에서 40분 만에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는 단순히 편집을 대체한 게 아닙니다. 컨텐츠 생산 시스템 자체를 자동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구조를 설계하느냐입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획부터 시작해서 대본 생성, 자동신 분할, 이미지 생성, 음성 생성, 자동 편집, 썸네일 생성, 업로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다시 반복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할지를 정하는 기획,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말할지를 정하는 감성 설계. 나머지는 100% 자동화됩니다. 그럼 롱폼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롱폼을 만들 때 대본은 반드시 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만자 대본이 있으면 자동으로 씬이 분할되고 이미지가 자동 생성되고 타임라인이 자동 구성됩니다. 이 구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스토리 감정선이 선명해집니다. 둘째, 씬 분할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상승합니다. 셋째, 일본 알고리즘은 체류 시간이 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넷째, 장면이 많을수록 AI 편집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즉, 롱폼은 길게 작성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이제 쇼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 쇼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합니다. 과하지 않고 잔잔하고 짧고 여백이 있고 감성적 여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문장 쇼츠, 원라인 쇼츠가 압도적으로 잘 됩니다. 쇼츠 공식은 간단합니다. 한 문장, 이미지 한 장, TTS, 10초 구성. 일본은 이것만으로 수백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심리적 울림과 조용한 명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쇼츠가 일본에서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 감성 코드와 100% 일치합니다. 짧고 잔잔한 문장은 일본 정서와 정말 잘 맞습니다. 둘째, 자동화와 궁합이 100%입니다. 한 문장, 이미지, TTS. AI가 자동으로 편집하기 가장 쉬운 구조입니다. 셋째, 리듬감 있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최적화됩니다. 한 문장마다 화면 전환이 일어나면서 리텐션이 상승합니다. 넷째, 초보자도 제작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편집도 녹음도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감성 문장 라이브러리가 채널의 세계관이 됩니다. 문장 100개면 100개 쇼츠를 자동 생성할 수 있고 3개월치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 로깅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성 쇼츠 100개가 왜 핵심일까요? 첫째, 100개 문장은 곧 100개 영상입니다. 문장 1개가 영상 1개니까 100개면 3개월 업로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둘째, 채널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감성 문장 라이브러리가 모이면 컨텐츠 세계관이 생깁니다. 셋째, 일본 시청자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본 조회수 탑쇼츠 중 상당수가 한 문장과 이미지 구조입니다. 넷째, AI 시대에 가장 만들기 쉬운 컨텐츠입니다. 문장만 있으면 AI가 나머지 90%를 제작해줍니다. 실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즈카나 요루호도 히토노 혼내와 야사시쿠나루. 조용한 밤일수록 사람의 진심은 부드러워진다. 이 문장으로 쇼츠를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 페이드인이 들어갑니다. 2초 문장이 표시되고 5초 부드러운 음악과 이미지가 나옵니다. 7초 여운을 주는 이미지가 나오고 9초 페이드아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흐름이 일본 감성 쇼츠의 정석 구조입니다. 그럼 일본 시장이 왜 지금 진입하기 최적일까요? 4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유튜브 인구 7,800만 명, 한국의 4배 수준입니다. 둘째, 일본 RPM이 한국의 2배에서 4배. 같은 영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시니어 시청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TV 소비에서 유튜브 소비로 이동 중입니다. 넷째, 감성 컨텐츠 시장이 지금도 확장 중입니다. 경쟁이 늦게 붙는 장르가 바로 명언, 사연, 감성 컨텐츠입니다. 자, 오늘 1강을 정리해 볼게요. AI 시대는 이미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구조 설계의 시대입니다. 롱폼은 틀만자 대본이 핵심이고요. 일본 쇼츠는 한 문장 감성 시장입니다. 감성 쇼츠 100개는 채널 성장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일본 유튜브 인구 7,800만 명, 시장성은 최고조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면 누구든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강은 AI와 일본 시장 그리고 감성 구조의 완벽한 조합을 보여드린 강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강 챗 GPT 일본어 대본 자동 생성법. 안녕하세요. 드디어 7강 AI로 일본어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채널 브랜딩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실전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본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울리는 감성 대본을 쓰지? 번역기를 돌리면 어색한 문장이 나와서 일본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매주 20분짜리 긴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자가 넘는 글을 매번 창작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이 앞을 가로막죠.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챗 GPT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일본 원어민 작가보다 더 감성적인 대본을 그것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2024년 공식 보고서를 보면 GPT-4의 일본어 작문 능력은 원어민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일본인이 쓰는 글과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인 까도카와는 이미 AI가 쓴 소설을 정식 출판했고 독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점 4.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검증된 기술을 유튜브 대본 제작에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본 써줘 라고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AI에게 일본 특유의 문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언어가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가 다르듯 선호하는 이야기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감성 스토리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승전결이 아닌 4단계 구조를 따릅니다. 바로 젠한, 카토, 한텐, 요인입니다. 이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대본의 품질을 결정짓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젠한, 즉 전반부입니다. 전체 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철저하게 조용한 시작입니다. 한국 유튜브는 초반 5초 안에 시선을 끌기 위해 화려한 편집과 자극적인 멘트를 던집니다. 하지만 일본 시니어 타겟 영상은 정반대여야 합니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도쿄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의 67%는 영상이 천천히 시작될 때 더 깊게 몰입한다고 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카토, 즉 갈등입니다. 가장 긴 35%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슬퍼서 오열했다. 라고 씁니다. 하지만 일본 감성은 다릅니다. 감정을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과 분위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충격을 받았다 대신 편지를 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라고 써야 하고 슬펐다 대신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라고 묘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감정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독자가 그 분위기를 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일본식 몰입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텐, 반전입니다. 여기서 반전은 막장 드라마 같은 폭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한 뒤집기여야 합니다. 오해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되는 순간을 담백하게 그려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요인, 여운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권선징악이나 꽉 닫힌 결말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본 컨텐츠는 열린 결말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조용한 밤이 찾아왔다.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했다. 이렇게 시청자의 상상이 맡기며 끝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가 혼자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댓글을 유도하고 재방문을 부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시청자를 20분 동안 붙잡아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5분 단위의 감정의 파도입니다.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일본 시청자의 평균 집중 유지 시간은 약 4분 30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5분이 넘으면 지루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분마다 이야기의 템포를 인위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0분에서 5분까지는 조용한 일상을 보여주다가 3분 지점에 하지만 그 편지 봉투에는 발신인이 없었다 같은 작은 의문을 던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5분에서 10분 구간에서는 갈등을 고조시키되 7분 지점에 갑자기 과거 회상 장면을 넣어 분위기를 환기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시점이 바뀌면 시청자의 뇌는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10분에서 15분 구간은 클라이맥스로 가기 전입니다. 계속 긴장만 주면 피곤합니다. 13분 지점에 아름다운 풍경 묘사를 넣어 잠시 쉬어가는 틈을 줘야 합니다. 이 쉼 핀바 있어야 뒤에 오는 반전이 더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 15분에서 20분 구간에서 비로소 반전을 터뜨리고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합니다. 이 정교한 리듬을 어떻게 AI에게 시키냐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한 이 프롬프트에는 방금 설명드린 4단계 구조와 5분 법칙이 명령어 형태로 완벽하게 코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챗 GPT에게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저 주제만 던져주면 됩니다. 6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이야기, 어머니의 유품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 이야기 같은 주제만 주면 AI가 알아서 일본식 문자와 존댓말 그리고 각 씬에 맞는 배경음악 추천까지 포함된 완벽한 대본을 출력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AI에게 대본을 요청할 때 단순히 텍스트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VREW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식을 요구하세요. 각 씬을 하이픈 3개로 구분해줘. 씬마다 어울리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영어로 적어줘. 성우가 읽을 때 감정 톤을 지시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대본이 나오는 즉시 복사해서 영상 편집 툴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작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품질 검증 체크리스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데스, 마스체의 일관성입니다. AI는 가끔 문맥에 따라 반말인 다, 대아르체를 섞어 쓰는 실수를 합니다. 시니어 타겟 영상에서 반말은 치명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한 존댓말인지 확인하세요. 둘째는 감정의 묘사입니다. 대본 속에 슬프다, 기쁘다, 화난다 같은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여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처럼 묘사로 바꿔달라고 AI에게 다시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글자 수입니다. 20분 영상을 위해선 공백 모함 민건 8,000자에서 10,000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분량이 부족하다면 갈등 부분의 심리 묘사를 더 구체적으로 늘려줘 라고 요청해서 분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4단계 구조인 젠한, 카토, 한텐, 요인을 이해하고 5분마다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 시청자의 이탈을 막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린 마스터 프롬프트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아동화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체크리스트로 품질을 검수하면 끝입니다. 이 과정만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은 일본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일본인의 마음을 울리는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일본 시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마스터 프롬프트는 강의 자료실에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꼭 다운로드하셔서 여러분만의 주제를 넣어 첫 번째 대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드실 겁니다. 다음 8강에서는 이렇게 만든 대본을 바탕으로 영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AI 일본어 번역 교정 심화 과정과 제목 및 썸네일 자동 생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23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섹션 8 성공 로드맵의 두 번째 시간, 수익화 달성을 위한 60일 완전 로드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획, 제작, SEO, 팬덤, 수익화까지 방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머릿속에 지식은 가득 찼는데 막상 오늘 뭐부터 해야지? 라고 물으면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딱 60일. 이대로만 따라하면 수익화 승인 화면을 보게 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표예요. 통계를 하나 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의 95%가 첫 달에 포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0이라서 그래요. 이 시기를 죽음의 계곡, 영어로 Valley of Death라고 해요. 이 계곡을 건너려면 지도가 필요해요. 60일의 여정을 4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는 준비기예요. 1일부터 10일까지죠. 한마디로 비축하라예요. 이 시기의 핵심은 뭘까요? 절대 업로드하지 않는 거예요. 의욕이 넘쳐서 영상 하나 만들고 바로 올리고 싶겠지만 참으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영상 하나 올리고 조회수 0을 보면 멘탈이 흔들려요. 그럼 다음 영상을 못 만들어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열흘 동안은 창고를 채우세요. 롱폼 영상 5개, 쇼츠 10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매일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1일차에서 3일차까지는 대본 작업이에요. 챗 GPT로 스토리 10개를 뽑으세요. 5개는 롱폼용, 5개는 쇼츠용이에요. 4일차에서 7일차까지는 이미지 작업이에요. 미드저니로 각 스토리에 필요한 이미지를 만드세요. 스토리당 10장씩이면 총 100장이에요. 8일차에서 9일차는 영상 편집이에요. VR EU로 나레이션 입히고 캡컷으로 영상 편집하세요. 하루에 2에서 3개씩 만들면 돼요. 10일차는 채널 세팅이에요. 채널 아트와 로고를 만들고요. 일본어 채널 소개글을 완벽하게 세팅하세요. 고노 찬네르와 고코로 아타타마레 간도지츠아오 오토도케시마스. 이 채널은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총알이 넉넉해야 전쟁터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10일 동안 15개 영상을 만들어두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어요. 2단계는 런칭기예요. 11일부터 30일까지죠. 한마디로 던져라예요. 11일차 첫 영상을 예약 업로드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 롱폼을 매일 쇼츠 하나씩 푸는 거예요. 이때 조회수는 처참할 거예요. 10회, 50회 정상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채널을 학습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무슨 채널이지?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지?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이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조회수가 10회 나왔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100회 나왔다고 신나하지도 마세요. 대신 클릭률, CTR만 보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애널리틱스 보면 노출 클릭률이 나와요. 노출은 적어도 클릭률이 4% 이상 나온다면 썸네일과 제목은 합격이에요. 만약 낮다면 13강에서 배웠죠? 썸네일을 계속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쌓으세요. A안, B안, C안 만들어서 3시간마다 바꿔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쿠키 작업이에요. 14강에서 배웠죠? 매일 아침 일본 감성 채널 영상 3개를 시청하고 좋아요를 눌러요. 알고리즘한테 내 채널은 이쪽 분야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3단계는 부스팅기예요. 31일부터 50일까지죠. 한마디로 올라타라예요. 한 달이 지나면 알고리즘의 파악이 끝나요. 그리고 비축해둔 쇼츠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쇼츠 조회수가 1000회, 5000회 나오면서 구독자가 하루에 10명, 20명씩 늘어요. 어떤 날은 50명씩 늘기도 해요. 이게 알고리즘이 여러분 채널을 밀어주기 시작한 신호예요.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젓기를 해야 해요. 내 영상 중 반응이 조금이라도 좋은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로 2탄, 3탄을 연이어 만드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가 조회수 1만 회 나왔어요. 다른 영상들은 2000회 정도인데 이 영상만 1만 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 이야기 2탄, 사위와 장인 이야기, 고부 갈등 해결편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연달아 만드는 거예요. 잘 되는 주제에 집중 포격하여 채널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커뮤니티 탭도 적극 활용하세요. 18강에서 배웠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투표를 올려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면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4단계는 수익화기예요. 51일부터 60일까지죠. 한마디로 채워라예요. 마지막 열흘은 숫자 맞추기예요. 구독자 1000명은 쇼츠 덕분에 달성했을 거예요. 문제는 시청시간 4000시간이에요. 이때 비장의 무기를 써요. 몰아보기 영상, 영어로 컴필레이션이라고 해요. 기존에 올린 롱폼 3개에서 4개를 합쳐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은 어떻게 짓냐고요? 네르마이니 키크 간도지츠와 모슈, 잠들기 전에 듣는 감동 실화 모음, 사교요 진세노 하나시 BGM, 작업할 때 듣는 인생 이야기 BGM 이렇게 달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긴 영상을 잘 때나 일할 때 틀어놔요. 이 영상 하나가 시청 시간을 1000시간씩 채워줘요. 실제 계산해 볼까요? 1시간짜리 영상을 평균 40분 시청한다고 쳐요. 조회수가 1500회 나오면 시청 시간이 얼마예요? 40분 곱하기 1500이니까 6만 분이에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1000시간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 탭에 호소하세요. 수익화 승인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오엔 시대 크다사이 응원해주세요. 팬들은 기꺼이 여러분의 영상을 틀어놓을 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세요.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을 묶어서 플레이리스트로 만들면 자동 재생이 돼요. 한 영상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는 거죠. 시청 시간이 쭉쭉 늘어나요. 만약 60일이 지났는데도 실패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향만 살짝 틀면 돼요. 이걸 피봇라고 해요. 감동 실화가 너무 흔하다면 미스터리 실화나 역사 속 인물 이야기로 주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쌓아둔 데이터와 제작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은 훨씬 빠르고 강력할 거예요. 실제로 재수강생 중에 첫 번째 채널은 3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채널은 45일 만에 수익화 달성했어요. 경험이 쌓였으니까요. 자, 실습할게요. 제가 제공해드린 60일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출력하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1일차예요. 매일매일 미션을 지워나가는 쾌감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수익화라는 오아시스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정리할게요. 1일부터 10일까지는 비축, 영상 15개 만들기. 11일부터 30일까지는 런칭, 이틀에 한 번 롱폼, 매일 쇼츠. 31일부터 50일까지는 부스팅, 잘 되는 주제 집중 공략. 51일부터 60일까지는 수익화, 몰아보기 영상으로 시청시간 채우기. 이 4단계만 따라가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체크리스트 하나씩 지워나가면 일본 유튜브로 월 수익 3.7배 올리는 AI 자동화 시스템. 여러분 혹시 한국 유튜브 시장이 너무 포화되어서 힘드시죠? 매일 영상 올려도 조회수는 몇백 뷰, 수익은커녕 구독자 늘리기도 벅차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100만 조회수로 한국에서는 32만 원을 버는데 일본에서는 118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AI가 자동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일본 유튜브 시장 진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조회수 100만 회 기준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채널은 약 32만 원을 벌지만 일본 감성 스토리 채널은 약 118만 원을 법니다. 3.7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일본의 기업 광고비가 한국보다 2.1배 높습니다. 둘째, 가계 금융 자산의 60%를 60대 이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세대가 바로 우리 콘텐츠의 핵심 타겟입니다. 셋째, 일본 시니어층의 70%가 광고를 끝까지 시청합니다. 한국의 35%에 비해 무려 2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구는 2.4배 많은데 채널 수는 2.3배 적습니다. 경쟁 강도가 5.7배 낮습니다. 일본의 50세 이상 인구는 5,200만 명입니다. 이건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 중 78%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76%가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시니어 시청자들은 좋은 감성 콘텐츠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본 유튜브를 해요? 번역기 돌리면 어색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카피 전략은 단순히 한국 영상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콘텐츠의 구조와 스토리, 감정선을 100% 복제하되 일본 시장에 맞게 완전히 변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완벽히 안전합니다. 아이디어와 스토리 구조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AI가 대본을 제작성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하며 AI 음성이 읽습니다. 결과물은 원본과 완전히 다른 고유한 콘텐츠가 됩니다. 2024년 일본 유튜브 탑 100 감성 채널 분석 결과 약 65%가 해외 성공 포맷을 현지화한 채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시장의 표준이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떤 영상을 선택해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실패 확률을 0%로 만드는 5가지 영상 선정 기준입니다. 첫째, 조회수는 50만 회 이상. 알고리즘의 검증 완료를 의미합니다. 둘째, 업로드 시점은 3개월 이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콘텐츠 형식은 스토리 중심. 내레이션과 이미지 기반 콘텐츠여야 AI 자동화가 쉽습니다. 넷째, 주제는 감성 또는 교훈. 일본 시장의 핵심 코드입니다. 다섯째, 영상 길이는 롱폼 15분에서 25분, 쇼츠는 10초에서 30초. 이게 최적의 시청 시간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스토리라도 한국식과 일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영상의 첫인상 후킹이 다릅니다. 한국식 후킹은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강렬하고 직접적입니다. 일본식 후킹은 그는 그 순간 아직 알지 못했다. 조용하고 암시적이며 여운이 있습니다. 둘째, 편집 리듬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버전은 2-3초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일본 버전은 5-7초마다 전환됩니다. 한국 배경음악은 BPM 120 이상으로 빠르고 강렬합니다.
일본 배경음악은 BPM 80 이하로 차분하고 서정적입니다. 한국 영상은 20분에 120개에서 150개의 씬을 넣습니다. 일본 영상은 60개에서 80개, 절반만 넣습니다. 일본 영상은 씬의 개수가 절반이지만 느린 호흡이 오히려 몰입도를 높여 시청 시간을 늘립니다. 셋째, 썸네일 전략이 180도 다릅니다. 한국 썸네일은 텍스트가 80% 이상입니다. 충격, 반전, 눈물 같은 자극적 키워드를 크게 넣고 밝은 원색을 사용합니다. 일본 썸네일은 이미지가 70% 이상입니다. 차분한 파스텔톤 색상의 여백을 30% 이상 남깁니다. 한국은 꽉 채워서 말하고 일본은 비워서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AI를 일본 감성 전문가로 만드는 마스터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100개의 대본으로 테스트한 결과 95% 이상이 일본 시청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스터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다음 한국어 대본을 일본 감성 버전으로 변환해주세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말고 행동이나 분위기로 묘사할 것. 문장은 천천히 흐르는 느낌으로 작성할 것.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마지막은 여운이 남도록 마무리할 것. 존댓말을 사용할 것. 한 문장은 20자에서 40자 사이로 유지할 것. 예를 들어볼게요. 원본 한국어 대본은 그는 충격을 받았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 감성 변환 대본은 그의 손이 작게 떨렸다. 30년간 마음에 쌓아온 것들이 조용히 무너져갔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보이시나요?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행동과 분위기로 묘사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 감성의 핵심 와비사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4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쓰면 한 번의 기획으로 한 달에 120개의 영상을 자동 생산할 수 있습니다. 7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한국 유튜브에서 5가지 기준에 맞는 감성 스토리 영상을 선정합니다. 2단계, 챗GPT의 분석된 구조를 기반으로 1만 자 한국식 대본을 작성하고 브루를 사용해 20분 내외의 빠른 템포 영상을 제작합니다. 3단계, 마스터 프롬프트를 사용해 한국 대본을 일본 감성 버전으로 자동 변환하고 느린 템포 영상을 제작합니다. 4단계, 롱폼 영상의 가장 강렬한 반전 장면을 30초 쇼츠로 편집합니다. 5단계, 롱폼 영상의 가장 감성적인 명언 장면을 10초에서 15초 쇼츠로 편집합니다. 6단계, 한국 버전은 텍스트 중심 강렬한 색상으로, 일본 버전은 이미지 중심 차분한 색상으로 썸네일을 제작합니다. 7단계, 4개 채널의 각 버전에 맞는 콘텐츠를 동시 업로드합니다. 한 번의 기획으로 4배의 채널, 월 120개의 영상 자산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본 유튜브 시장은 한국보다 3.7배 높은 수익과 5.7배 낮은 경쟁을 가진 완벽한 블루오션입니다. 둘째, 카피 전략은 성공한 콘텐츠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한국식과 일본식은 후킹, 편집, 썸네일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넷째, AI 마스터 프롬프트로 단순 번역이 아닌 감성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4채널 동시 운영 시스템으로 한 달에 120개의 영상을 자동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제가 준비한 24강 완성 강의 중 1강에서 3강에 불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전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오픈 채팅방으로 방문해주세요. 24강 전체 커리큘럼과 실전 사례,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유튜브,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강 일본 유튜브 채널 브랜딩 전략. 안녕하세요. 섹션 2의 마지막 강의이자 채널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 채널 브랜딩 전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일본 시장을 분석하고 어떤 주제를 다룰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전략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구현할 차례입니다. 유튜브에는 일본 감성을 표방하는 채널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청자가 다른 채널이 아닌 바로 내 채널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브랜딩을 어려워하거나 개인 채널에 무슨 거창한 브랜딩이냐며 건너뛰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대형 채널 중 무려 94%가 명확한 채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구독자 1만 명 미만의 채널은 단 38%만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성장 속도입니다. 브랜딩이 명확한 채널은 그렇지 않은 채널보다 평균 6.8배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즉, 브랜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챗GPT를 활용하여 단 30분 만에 채널명, 로고, 채널 설명을 완벽하게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룰 것은 채널의 얼굴, 바로 채널명입니다. 채널명은 시청자가 썸네일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보게 되는 첫인상입니다. 니케이 마케팅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시청자가 새로운 채널을 발견하고 구독 버튼을 누를지 말지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초라고 합니다. 이 짧은 찰나에 채널명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시청자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타깃인 일본 시니어 시청자들은 어떤 채널명을 선호할까요? 설문조사 결과 1위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 2위는 직관적인 의미, 3위는 한자와 히라가나의 적절한 조화였습니다. 한국 유튜브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 특히 시니어 측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켭니다. 성공한 채널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 공식이 더 명확해집니다. 구독자 85만 명의 시즈카나르 에이유타치, 한국어로 조용한 영웅들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자칫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앞에 조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일본 고전문학 같은 품격을 완성했습니다. 또 구독자 78만 명의 코코로느 큐소크 직한, 마음의 휴식 시간이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채널을 보면 내 마음이 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능적 혜택을 명확히 약속합니다. 이 외에도 따뜻함의 이야기, 웃음 카페 등 성공한 채널들은 하나같이 자극을 덜어내고 감성을 채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음, 따뜻함, 치유 같은 감성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둘째, 이름의 길이는 5음절에서 8음절 사이로 입에 착 붙는 리듬감을 가집니다. 셋째, 딱딱해 보이는 한자와 부드러운 곡선의 히라가나를 섞어 시각적인 균형을 맞춥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이름도 있습니다. 충격 실화, 폭소 TV, 위험한 이야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는 일본 시니어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줍니다. 또한 뜻을 알 수 없는 영어를 나열하거나 다나카 타로 채널처럼 자신의 이름만 내건 경우도 브랜딩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일본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당신은 일본 브랜딩 전문가입니다. 타겟은 50대에서 70대이며 감성적인 스토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5에서 8음절 길이의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인 부드러운 채널명 3가지를 제안해주세요. 각 이름의 뜻과 추천 이유도 함께 적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5분 안에 일본 원어민 마케터가 지은 듯한 완벽한 이름 후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시각적 브랜딩, 로고입니다. 일본 미학의 핵심은 간소함과 여백입니다. 복잡한 그림이나 화려한 그라데이션은 피하세요. 성공한 일본 채널들의 로고를 보면 연한 베이지색이나 파스텔톤 배경에 나뭇잎, 찻잔, 달, 작은 새 같은 자연물 아이콘 하나를 심플하게 배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백을 충분히 두어 답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디자인 툴을 다룰 줄 모른다면 미리 캔버스나 캔다 같은 사이트에서 감성, 자연, 심플 키워드로 검색해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채널 설명란입니다. 이곳은 시청자에게 신뢰를 주는 곳이자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내 채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검색 최적화의 핵심 영역입니다. 일본 채널 설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중한 인사입니다. 요코소, 즉 어서오세요, 나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예의 바른 인사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명확한 가치 제안입니다. 이 채널은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라거나 잊고 지낸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드립니다.처럼 시청자가 이 채널을 구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감정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노출을 위해 감동, 눈물,
인생 같은 주요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일관성입니다. 채널명, 로고, 썸네일, 그리고 영상 내 자막 폰트와 배경음악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분위기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명은 마음의 안식처인데 썸네일은 빨간색 글씨로 도배되어 있고 배경음악은 빠른 비트가 나온다면 시청자는 혼란을 느끼고 이탈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채널은 시청자 충성도가 5.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일본어 자막 폰트는 가독성이 좋고 깔끔한 히라기노체나 유고딕체를 메인으로 사용하세요. 명조체 계열을 쓴다면 유민초가 가장 무난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음악도 영상마다 바꾸기보다는 잔잔한 피아노나 어쿠스틱 기타 선율로 채널의 고유한 톤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가 눈을 감고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그 채널 영상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2.3초 안에 선택받는 부드러운 채널명, 간소함과 여백의 미를 살린 로고, 정중하고 명확한 채널 설명, 그리고 시각과 청각의 완벽한 일관성. 이 네 가지 기능이 여러분의 채널을 단순한 영상 창고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와 쉬고 가는 브랜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프롬프트와 전략을 활용해 여러분만의 채널 브랜딩을 완성해보세요. 탄탄한 기초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건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다음 7강에서는 드디어 챗 GPT를 활용해 일본어 대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마스터 프롬프트와 제작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AI로 만든 시니어 채널들이 연속으로 정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년 동안 고생한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3개월 사이에 AI로 만든 시니어 채널들이 대거 정지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명, 5만 명, 심지어 10만 명이 넘는 채널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유튜브의 AI 콘텐츠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AI 음성, AI 이미지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가 AI로 만든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채널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왜 시니어 채널일까요? 첫째, 비슷한 패턴의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AI 음성, 비슷한 이미지, 유사한 구성. 유튜브가 이것을 스팸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저작권 문제가 많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음성도 원본 데이터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정보나 건강 정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노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유튜브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단속이 강화되었을까요? 첫째, AI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챗 GPT가 나온 이후 AI로 만든 채널이 수백 배 늘어났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저품질 콘텐츠가 플랫폼을 망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둘째, 광고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광고주들은 품질 좋은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AI로 대충 만든 콘텐츠에는 광고를 붙이고 싶어 하지 않죠. 셋째,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똑같은 AI 음성, 비슷한 내용. 시청자들이 이런 콘텐츠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법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I가 생성한 건강정보나 의료정보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AI 콘텐츠를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인가. 유튜브는 단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대책을 세우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책은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AI를 사용하되 티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AI 음성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속도를 조절하고 억양을 다르게 하고 중간중간 휴지를 넣으세요. AI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편집하세요. 색감을 조정하고 필터를 넣고 여러 이미지를 합성하세요. 대본도 중요합니다. 챗 GPT가 만든 대본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반드시 사람이 손을 봐야 합니다.
감정을 넣고 스토리를 추가하고 독창성을 더하세요. 두 번째 대책은 차별화입니다. 다른 채널과 똑같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세요. 독특한 오프닝, 고유한 엔딩, 차별화된 BGM을 사용하세요. 콘텐츠 주제도 세분화하세요. 시니어 건강이라는 큰 주제보다 60대 무릎관절 운동법처럼 구체적인 주제가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대책은 저작권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직접 만들거나 저작권 없는 것만 사용하세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상업용 무료 음악만 쓰세요. AI가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결과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책은 의료 및 건강정보주의입니다. 시니어 채널은 대부분 건강정보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감수를 받으세요. 의사, 한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세요. 이 정보는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참고용일 뿐입니다. 라고 명시하세요. 다섯 번째 대책은 백업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널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최소 3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세요. 메인 채널, 서브 채널 1, 서브 채널 2. 하나가 정지되어도 다른 채널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도 활용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만 믿지 마세요. 구독자 연락처도 확보하세요. 이메일 리스트, 카카오톡 채널, 텔레그램. 채널이 사라져도 구독자와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상을 백업하세요. 외장하드, 클라우드에 원본을 저장하세요. 채널이 삭제되어도 다시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책은 수익 다각화입니다. 광고 수익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채널이 정지되면 수익이 0원이 됩니다. 멤버십을 운영하세요. 충성도 높은 구독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게 하세요.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세요. 전자책, PDF 가이드, 온라인 강의 등을 만들어 파세요. 제휴 마케팅도 좋습니다.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을 추천하고 수수료를 받으세요. 일곱 번째 대책은 커뮤니티 구축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댓글에 성실히 답변하세요. 시청자들과 소통하세요. 오프라인 모임도 고려하세요. 강한 커뮤니티가 있으면 채널이 정지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책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유튜브 정책은 계속 변합니다.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합니다. 정기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정책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세요. 다른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을 연구하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안석하세요. 온라인 강의나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배우세요. 아홉 번째 대책은 AI 사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AI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세요. 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저품질 스팸 콘텐츠입니다. AI를 사용하되 고품질로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문제가 적습니다. 열 번째 대책은 법적 준비입니다. 채널이 정지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반박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억울한 정지라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 콘텐츠 품질을 높이세요. 2. 차별화된 스타일을 만드세요. 3. 저작권을 철저히 지키세요. 4. 의료 정보는 전문가 감수를 받으세요. 5.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6. 수익을 다각화하세요. 7. 강한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8. 지속적으로 학습하세요. 9. AI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10.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일 여러분의 채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만든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만 명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마 내 채널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널이 정지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하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부터 백업 채널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구독자 이메일을 수집하세요. 오늘부터 콘텐츠 품질을 높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AI 시니어 채널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품질 스팸 채널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고품질, 차별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여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채널들은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살아남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련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채널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장식했던 시니어 채널, 북한 사연 채널의 전성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본사는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영혼 없이 찍어내는 양산형 채널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고, 자극적인 북한 관련 컨텐츠는 정책 위반의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내 채널은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십니까? 천만에요. 오늘 살아남았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채널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고개를 넘고 있는 셈입니다. 잠시 밖을 나가보십시오. 대한민국 사업계는 지금 대변혁을 넘어 대공황 수준입니다. 길거리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건 예산일이 되었고, 연말 특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녁 식당가는 텅텅 비어있고, 점심시간에 겨우 특선 가격으로 연명하는 가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온라인은 다를까요? 쇼핑몰 사업도 플랫폼의 갑질과 무한 경쟁으로 인해 시계 제로의 상황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많은 분이 유튜브와 AI를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시니어 채널, 북한 사연 채널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해외 영상을 불법으로 퍼오는 방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외와 연결된 비즈니스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해외 시장과 연결된 사람은 2배, 3배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수익 창출 조건을 맞췄는데 하루아침에 채널이 날아가는 허망함을 겪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은 바로 국내와 해외 채널의 병행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왜 일본일까요? 첫째, 일본은 우리와 정서가 가장 비슷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콘텐츠가 일본에서도 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둘째, 한국 시장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광고 단가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조회수라도 수익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셋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번역과 더빙 기술을 활용하면 언어의 장벽 없이도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본어를 몰라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AI가 여러분의 한국어 스크립트를 완벽한 일본어로 번역해주고 자연스러운 일본어 음성으로 더빙까지 해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좋은 컨텐츠 기획과 제작뿐입니다. 기술적인 장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시장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먹힐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시니어 컨텐츠, 건강정보, 생활지혜, 역사 이야기들이 일본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선호합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제관계는 꼬여있고 경제는 대기업들만 호황을 누리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영상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자극, 불법 복제, 양산형 정보는 도태됩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콘텐츠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특히 3가지 조건을 갖춘 분야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당장 잘 되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높은 일본 유튜브 같은 블루오션, 바로 이것을 여러분께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둘째, 오프라인과 연결된 교육입니다. 온라인에서 배운 지식으로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배우는 기간이 긴 분야입니다. 쉽게 배우면 남들도 쉽게 따라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우면 여러분의 채널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일본 유튜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만든 컨텐츠를 일본어로 변환하고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채널의 안일한 운영에서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채널이 삭제되고 수익이 끊기고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채널에만 올인하지 마십시오.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일본어로 그리고 세계로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교육 컨텐츠를 고민하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올 2026년의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본 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시작하면 또다시 레드오션입니다. 지금이 고이든 타임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2026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멈춰 서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지금 바로 일본 시장을 스터디하고 여러분만의 전문성을 갈고 닦으십시오. 미래의 주인공은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강 일본 유튜브 생태계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강에서는 일본 유튜브 시장의 구조를 데이터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완전히 해부하겠습니다. 1강에서 일본 유튜브 인구 7만 8천만 명이라는 시장 규모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느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유튜브 소비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빠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선호하지만 일본은 느리고 잔잔한 컨텐츠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AI에게 아무리 좋은 대본을 작성시켜도 일본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내면 여러분은 일본 시장에서 먹히는 포맷 10종을 명확히 알게 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데이터부터 보시죠. 일본 유튜브 이용자 7만 8천만 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50대에서 70대 시니어층입니다. 2023년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유튜브 이용률이 2019년 대비 무려 38%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TV를 보던 세대가 이제 유튜브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40대에서 50대 여성층까지 합치면 일본 유튜브 시청 시간의 약 60% 이상을 이 연령대가 차지합니다. 그럼 이 시청자들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요? 빠르고 자극적인 컨텐츠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감정선이 천천히 쌓이는 스토리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미학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고요함 속에서 깊이를 느끼는 철학입니다. 이게 유튜브 컨텐츠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일본 시청자는 과도하게 편집되고 빠르게 전개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컨텐츠를 불편해합니다. 오히려 잔잔한 배경음악, 느린 화면 전환, 조용한 나레이션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모유한 감성 스토리 채널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명확합니다. 첫째, 조용히 시작합니다. 시스카니 하지마tta 이치니치다tta처럼 잔잔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가 아니라 카레노테가 치사크후로 했다처럼 감정이 보이는 묘사를 사용합니다. 셋째, 여운을 남깁니다. 일본어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을 명확하게 끝내지 않고 시청자의 상상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본 감성 콘텐츠의 절대 공식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성공하는 스토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 감성 스토리의 표준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조용한 시작입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감정 축적입니다. 서서히 갈등이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전개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묘사 중심으로 쌓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 짧은 반전입니다. 후반부에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반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여운입니다. 결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구조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쟁항, 카또, 한땡, 요인. 이 네 가지가 일본 스토리텔링의 뼈대입니다.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카레와 소노토끼, 마다 시라나갔다. 이 문장이 영상 첫 10초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암시하지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궁금해하면서 계속 봅니다. 이게 일본식 후킹입니다. 한국식 후킹은 이렇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직접적이고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가 일본에서 잘 될까요?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감성 스토리입니다. 일본 시니어층은 가족 이야기, 인생 역경, 노년의 지혜를 다루는 컨텐츠에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조용한 영웅 이야기 포맷이 압도적으로 선호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영웅들이라는 채널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구독자 85만 명, 평균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특징은 뭘까요? 화려한 편집이 없습니다. 빠른 전개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한 나레이션과 감성적인 배경음악, 그리고 깊이 있는 스토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통합니다. 두 번째, 명언과 철학 컨텐츠입니다. 일본은 짧은 지혜, 인생 성찰, 마음 치유 컨텐츠 시장이 한국보다 최소 5배 이상 큽니다. 특히 쇼츠 포맷에서 강력합니다. 야사시사와 시즈카니 히토스쿠처럼 한 문장이 이미지 한 장과 함께 10초 쇼츠로 나가면 조회수 100만 회 이상이 나옵니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일본에선 일상입니다. 세 번째, 건강과 장수 컨텐츠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령 국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84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 관절 건강, 치매 예방, 70대 건강 습관 같은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컨텐츠는 RPM은 1000회당 수익을 말합니다. RPM이 평균보다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시니어 타겟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전 쇼츠입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마지막 3초에 반전을 주고 여운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이 포맷이 일본 쇼츠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7초는 평범한 일상 장면입니다. 마지막 3초에 아노히고 치사나 데키고토가 진세오 카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시청자는 무슨 사건이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댓글을 달고 다른 영상을 찾아봅니다. 이게 알고리즘 록인 효과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한국식과 일본식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한국식 표현을 먼저 보시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감동했다. 감정을 직접 설명합니다. 명확하고 빠릅니다. 이제 일본식 표현을 보시죠. 카노조노 테가 치사크를 했다. 그녀의 손이 작게 떨렸다. 카레노메가 시즈카니 우른데 있다. 그의 눈이 조용히 촉촉해 있었다. 쿠우키가 야사시크카 왔다. 라는 식으로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보이는 행동이나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이게 일본식 대본의 핵심입니다. AI에게 대본을 작성시킬 때 이 차이를 명확히 지시하지 않으면 한국식 대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 시청자는 어색함을 느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아웃풋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실제로 성공하고 있는 포맷 10종입니다. 첫 번째, 조용한 영웅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숨겨진 선행이나 희생을 다룹니다.
두 번째, 반전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노년층의 예상 밖의 도전이나 성공을 다룹니다. 세 번째, 인생 역경 드라마입니다. 절망에서 회복까지의 과정을 잔잔하게 그립니다. 네 번째, 명언과 철학, 감성 쇼츠입니다. 한 문장으로 삶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과 장수 가이드입니다.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감성적으로 전달합니다. 여섯 번째, 감성 에세이 나레이션입니다. 일상의 작은 문장을 철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일곱 번째, 역사 속 인물 스토리텔링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감성적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여덟 번째, 심리와 마음 치유 컨텐츠입니다. 불안, 고독, 위로를 주제로 다룹니다. 아홉 번째, 하루 한 문장 감성 쇼츠입니다. 매일 하나씩 올리는 짧은 명언 시리즈입니다. 열 번째, 가족 드라마형 반전 쇼츠입니다. 가족 관계의 작은 오해와 화해를 다룹니다. 이 10가지 포맷은 현재 일본 유튜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I 자동화와 가장 잘 맞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유튜브 핵심 시청층은 50대에서 70대 시니어와 40대에서 50대 여성입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잔잔한 감성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일본 스토리 구조는 전반부, 갈등, 반전, 여운의 4단계입니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묘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에서 성공하는 장르는 시니어 감성 스토리, 명언 철학, 건강 장수, 반전 쇼츠입니다. 그리고 한국식 대본과 일본식 대본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AI 자동화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대본을 일본 대본으로 자동 변환하는 실전 프롬프트와 COP 전략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유튜브는 다채널 비즈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PC 유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유튜브 강의 300만 원 넘게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10명 중 겨우 1명만이 2개월 안에 수익을 냅니다. 나머지 9명은요, 여전히 염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가 나빠서? 아닙니다. 실행력이 부족해서? 그것만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이 삭제되는지 아십니까? 저작권 문제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심지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집니다. AI 채널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영상 올리고, 구독자 1000명 채우고, 조회수 4000시간 채워서 드디어 수익화 승인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돈 벌겠다 싶은 순간 채널이 날아갑니다. 그 허탈함, 상상이 되십니까? 한 개의 채널에 모든 걸 거는 건 줄타기입니다.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6개월, 1년을 버티는 겁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4개를 시작하십시오. 뭐라고요? 4개요?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진짜 유튜브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어 채널 2개, 일본어 채널 2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일본어냐고요? 간단합니다. 돈이 3배에서 4배 더 많이 들어옵니다. 같은 조회수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1개도 힘든데 4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10명 중 9명이 실패하는 겁니다. 1개 채널 6개월 키우다가 날아가면 다시 6개월입니다. 1년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4개를 시작하면요. 1개가 문제 생겨도 3개가 살아있습니다. 2개가 날아가도 2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망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절대로 같은 계정에 4개 채널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구글 계정 하나가 문제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채널이 동시에 정지됩니다.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이메일 계정을 4개 만드십시오. 각 채널마다 하나씩.
완전히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채널의 컨셉도 다르게 가져가십시오. 한국어 채널 첫 번째는 감성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정보 전달형, 일본어 채널 첫 번째는 시니어 타겟, 두 번째는 중장년 타겟. 이렇게 4개가 각자 다른 영역을 공략하는 겁니다. 처음엔 각 채널에 주 1, 2회씩만 올려도 됩니다. 4개 채널에 일주일에 총 6개에서 8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끊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2026년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4개 채널 마케팅. 이 옷을 입히는 겁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지원금으로 4개 채널에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썸네일 제작, 영상 편집, 광고 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채널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합법입니다. 이건 정당합니다. 4개 채널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4개 채널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혼자 돈 들여가면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300만 원 강의비 내고 편집 프로그램 구독하고 AI 도구 유료 결제하고 금방 수백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4개 채널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채널이 수익화되는 동안 다른 채널도 잘합니다. 첫 번째가 수익화되면 그 노하우로 두 번째, 세 번째를 빠르게 키웁니다. 4개월, 6개월 후에는 수익화된 채널이 2개, 3개, 어쩌면 4개가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채널 하나, vs 한 달에 20만 원씩 버는 채널 4개.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어느 게 더 오래 갑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 채널에서 잘 먹힌 컨텐츠, 일본 채널에 적용합니다. 일본 채널에서 대박난 소재, 한국 버전으로 만듭니다. 시장 조사가 4배가 됩니다. 한국 트렌드, 일본 트렌드 4개 채널로 테스트하면서 어떤 게 먹히는지 빠르게 파악합니다. AI 도구 사용법도 마스터됩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떤 프롬프트가 효과적인지 몸으로 익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익이 안정됩니다. 한 채널이 흔들려도 쇠 채널이 받쳐줍니다. 한 채널이 정책 위반으로 타격받아도 나머지 셋은 멀쩡합니다. 심지어 2 채널이 날아가도 2 채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20이 되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4개 채널 운영 쉽지 않습니다. 1개도 벅찬데 4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1개에만 올인하고 6개월 후에 그게 날아가면 다시 0입니다. 그 허탈함, 그 시간 낭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때 후회하면서 그땐 4개 시작할걸 이러면 늦습니다. 10명 중 1명만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행력의 차이도 있지만 전략의 차이가 더 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길게 봅니다. 처음부터 안전망을 만듭니다. 유튜브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깁니다. 그 긴 여정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한국어 채널 2개, 일본어 채널 2개, 각각 다른 계정으로 각자의 특징을 살려서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면 4개 채널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으면서 채널을 성장시키십시오. 그게 2개월 안에 수익 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유튜브 비즈니스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개의 목숨 거는 도박이 아니라 4개로 안전망 만드는 전략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골 여행이시죠? 싼 걸고 찾아드릴게요. 평범한 은퇴자 부부가 고급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는 노부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자조차 권하지 않고 차갑게 묻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예산은 저렴한 걸로요.
그의 목소리엔 이미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조용히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1000명 정도의 단체 여행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황급히 비웃으며 반문합니다. 1000명이요? 그런 허풍은 곤란합니다. 그럴듯한 옷이라도 입고 오시던가요. 바쁘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는 이들을 시간 낭비하는 냉대 고객으로 취급하며 내쫓으려 합니다. 그 순간 가게 앞으로 검은 세단 3대가 멈춰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노부부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긴급 안건이 발생하여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이 노부부는 일본 굴지의 종합상사 도도그룹의 창업주 회장 부부였습니다. 1000명의 직원 여행은 연간 목표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수억 원대의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이 불러온 결과를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등장인물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배우도 카메라도 스튜디오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0% AI가 생성한 가짜 이야기입니다. 일본 유튜브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새로운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AI 스카토입니다. 스카토는 속이 뻥 뚫린다는 의미의 일본어로 한국의 사이다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통쾌한 반전으로 복수하는 권선징악 스토리를 뜻하죠. 과거에는 텍스트나 만화 형태로만 존재했던 이 장르가 최근 극사실적인 AI 실사 이미지를 만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채널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자체가 거대하지만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약 30%에 달합니다. 이들은 유튜브의 새로운 큰손으로 떠올랐죠. 코로나 이후 유튜브 사용 시간이 폭증하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중심의 콘텐츠 시장에서 이들은 볼만한 영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성공 비밀은 현실의 서름을 풀어주는 대리만족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현실에서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백화점 점원은 이건 비싸요 라며 다른 상품을 권하고 은행원은 앱으로 하세요 라며 귀찮아합니다. 현실에선 억울해도 참아야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다릅니다. 당신이 무시한 그 노인이 사실은 이 건물 전체의 주인이었다. 이 통쾌한 반전이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선사합니다. 그럼 이런 콘텐츠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필요한 것은 노트북과 아이디어뿐입니다. AI 툴 구독료 월 5만 원 정도면 방송국 수준의 드라마를 매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주부, 은퇴자들이 부업으로 시작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먼저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로 권선징악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 다음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류 같은 AI 성우 프로그램으로 나레이션을 입힙니다. 제작비 0원, 배우 0명, 스튜디오 0개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콘텐츠의 핵심 경쟁력은 AI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퀄리티에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노인의 떨기는 입술, 깜짝 놀란 주름, 오만한 악형의 표정과 반전 후에 경악하는 얼굴까지 모든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실제 배우를 착각하는 시청자들이 이 할아버지 배우가 누구냐고 질문할 정도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하는 스토리 공식은 뭘까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멸시와 무시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주인공이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2단계, 정체 공개입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은 엄청난 재력가, 천재 혹은 권력자였습니다. 3단계, 권선징악 그리고 참교육입니다. 악형은 응징당하고 선한 조력자는 보상받습니다. 이 공식만 지키면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됩니까? 네, 됩니다. 영상 한 편이 조회수 50만 회를 기록하면 예상 광고 수익은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40대 회사원이 부업으로 시작해 전업 크리에이터로 성공했는데 지금 월 수익이 1000만 원입니다. 유사 컨셉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채널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가짜 할아버지가 진짜 돈을 벌어주는 세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AI 콘텐츠 연금술이 새로운 디지털 골드러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기구 1위입니다.
일본의 성공 모델은 한국 유튜브 시장에서 곧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정 노출 없이 배우 섭외 없이 오직 기획력과 AI 활용 능력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지금은 배우 없이 드라마를 만들고 카메라 없이 영화를 찍는 시대입니다. 스토리텔링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노트북, 인터넷, 그리고 당신의 아이디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AI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AI 일본 유튜브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알아채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디어가 다음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